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미국이 위성사진을 내면서 주장했는데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 증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무기 거래 정황이라기보다는 사실로 보이고요. 네. 이러한 북러가 이제 무기 거래는 결국 이제 북한, 러시아 모두에게 국제 사회가 이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러시아가 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러 관계가 마치 주고 받기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 간 협력 관계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보았을 때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뭐랄까 이제 보여주기식 이제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좀 더 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 이제 네. 최대한의 제재를 이제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뭐랄까 이제 새로운 전략적 노력도 병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서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 변화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좀 번외의 질문인데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상당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뭐 북한의 무기 거래 얘기 나와서 질문드리는데 북한이 어떤 무기라든가 뭐 직접적으로 수출한 거라든가 개량형을 도와줬다라든가 또는 작게 있어서 공중전 침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배후에서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일단 북한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테러 조직이라든지 테러 단체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무기를 공급해 왔고 또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산재해 있는 그런 이제 무장 세력들에게 이제 군사적 교리라든지 군사 훈련까지도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북러가 밀착, 밀월 행보를 보이니까 우리 정부도 좀 관심을 더 기울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또는 한러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북한의 이제 지속적인 이제 위협 행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 이제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보다 이제 단호한 전략적 원칙에 따라서 국제 사회와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강화를 통해서 좀 나름대로의 전략적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북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 뭐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분명한 대북 정책의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저들도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호 국방부 자문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